원피스 1154화의 제목은 죽을 수 없는 자로. 챕터는 과거 회상으로 시작됩니다. 엘바프의 영웅 폭포수염 요르를 죽인 빅맘 사건 이후 엘바프는 화재에 폭풍, 기근 등의 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엄청난 눈보라로 농작물은 수확할 수 없었고 거인들도 물고기를 잡거나 사냥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아기 로키는 명계를 기어오른 후 성으로 돌아와 어머니 에스트리더를 안으려 했지만 증오심으로 가득 찬 에스트리더는 로키를 거부했고 병사들은 아기 로키를 밖으로 끌고 나가 로키는 울부짖죠. 또한 에스트리더는 로키를 죽이지 않았기에 현재 엘바프가 저주받은 거라며 괴물이 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고 로키의 눈을 파괴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주받을 거로 이 나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엘바프는 재난으로 파멸 직전이었는데 이에 절망한 거인들은 재해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로키의 친척인 이다와 하이루딘을 공격하려 하지만 마침 헤럴드가 돌아와 이들을 보호하고 헤럴드는 로키가 태어났다는 소식과 이 나라에 기근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 돌아왔다며 헤럴드는 그 문제는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말합니다. 또한 헤럴드는 많은 식량을 배에 가득 채워서 왔고 인간들은 우리에 비하면 너무 작지만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거인들의 배도 채울 만큼의 식량을 공급해주고 있다며 감사히 먹고 후에 그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자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작은 세상이라 말하죠. 이렇게 엘바프는 다른 나라의 지원으로 점점 회복하는데 에스트리더는 헤럴드가 엘바프에서 돌아오기 전 병으로 죽었고 이에 에스트리더의 동생은 누나의 죽음을 로키의 탓으로 돌리며 로키를 학대하지만 헤럴드는 엘바프 재건에 집중했기에 이를 모른 채로 로키를 방치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로키를 학대한 동생은 명계의 괴수들에게 살해당하는데 이에 거인 병사들은 로키 눈에 병이 있다고 주장하며 저주를 막기 위해 로키의 눈을 가려버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56년 전 헤럴드는 세계회의에 참석하는데 헤럴드는 친구인 왕의 도움으로 병사로 잠입해 세계 정부에게 부탁을 하지만 무시당했다며 만약 그 살인이 없었다면 자신은 체포됐을 거라 말합니다. 이에 야를은 헤럴드에게 과거 카렐라라는 고대 거인족과 일반 거인족 조선공 집단 대망치 전투단이 있었지만 조선공들이 모조리 납치당했다는 쪽지가 있었다며 심지어 이들이 얼려져 있다는 소문이 있다 알리는데 이에 헤럴드는 세계 정부의 포로로 잡힌 게 아닌가 생각했고 헤럴드의 말에 야를은 과거에 강력한 적이 존재했으며 그 역사의 일부가 어느 날 깊은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건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48년 전 로키는 거대한 괴수들을 마을에 풀어놓았는데 하이루딘은 마을 사람이 다칠까 괴수들을 막았고 이에 다른 아이들 또한 하이루딘을 도와주자 로키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아 명계로 혼자 뛰어내렸지만 죽지 않자 안대를 벗고 죽지도 못한다며 혼자 울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명계의 록스 해적단이 나타나는데 록스는 흰수염, 시키, 스튜시와 함께 등장해 로키에게 여기가 엘바프인지 헤럴드가 있는지 묻죠. 여기서 록스는 8년 전 레벨리에서 헤럴드와 만났는데 록스는 해군 대장을 죽이고 탈출하여 지명수배범이 됐고 록스는 과거의 인연으로 헤럴드를 보기 위해 온 것으로 후에 록스 해적단의 선장이라고 불린 인물이자 검은 수염 티치의 아버지라는 설명과 함께 티치와 닮은 록스 디 지백의 모습으로 원피스 1154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 록스가 티치의 아버지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록스가 티치의 아버지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의문이었던 록스와 관련된 티치의 떡밥들이 회수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떡밥은 검은 수염 해적단 해적선의 이름이 샤벨 오브 지백이었다는 것으로 이를 해석하면 지백의 검이 됐었기에 티치가 록스의 의지를 잇는 것으로 추측됐었는데 록스가 티치의 아버지로 밝혀지면서 이러한 떡밥이 아버지 록스의 의지를 잇는 것으로 보였죠. 또한 록스 해적단은 해적선 벌집에서 돈벌이 이야기로 온갖 해적들을 긁어모아 단지 이해관계 하나로 결성됐었는데 티치 또한 각자의 원하는 목적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임펠다운 죄수들과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까지 단지 이해관계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는 록스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성격이 비슷한 걸로 보였죠. 이뿐만이 아니라 록스와 지백은 해적이었지만 이들의 꿈은 수많은 해적들이 꿈꾼 해적왕이 아닌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의 왕으로 목적이 같았는데 이는 티치가 아버지 록스의 꿈을 이어 세계의 왕이 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티치가 록스의 아들이라는 설정으로 많은 독자들은 흰수염이 티치가 록스의 아들인지 모른 게 설정 오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티치가 록스를 닮았어도 티치가 자신의 아버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흰수염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티치는 자신이 록스의 아들이란 걸 숨기기 위해
어머니의 이름인 마샤를 성으로 한 걸로 보였고 자신이 과거 최강의 해적이었던 록스의 피를 이어받아 샹크스의 얼굴에 상처를 낸 만큼 강력했지만 흰 수염 해적단에서 나서지 않으며 눈에 띄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티치가 정체를 숨긴 이유는 흰 수염 해적단에서 어둠어둠 열매 능력을 얻기 위해서로 티치는 어둠어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악마의 열매 도감의 열매 모양을 모두 외운 것뿐만 아니라 열매가 굴러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흰 수염의 배에서 몇십 년간 있었었죠. 그렇기에 현재 독자들은 어둠어둠 열매가 모든 공격을 흡수하고 열매 능력자의 실체도 정확하게 끌어당기는 사기적인 열매였기 때문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 또한 어둠어둠 열매에 대한 설정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중 가장 유력한 설정은 어둠어둠 열매의 각성으로 현재 어둠어둠 열매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실체를 잡을 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잡아야만 실체를 잡을 수 있는데 만약 어둠어둠 열매를 각성한다면 직접 잡지 않더라도 로우의 룸과 비슷하게 어둠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있다면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티치는 이러한 어둠어둠 열매 능력으로 현재 사기적인 태양의 신의 능력으로 밝혀진 루피의 사람 열매 환수종 니카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강력한 힘을 가진 악마로 만들고 불사의 힘을 줄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인 이무의 능력까지 무효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정부 오로 성의 이름이 태양계 행성의 이름을 하고 있다는 점, 루피가 니카의 능력을 각성하여 태양의 신으로 밝혀졌다는 점, 이무 또한 대지의 신, 즉 지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 티치의 능력 또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인력, 즉 달의 인력, 달과 관련 있어 보인다는 점으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이질적인 악마의 열매라는 어둠어둠 열매 또한 자연계 열매가 아닌 사실 환수종 열매였다는 전개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티치가 달을 의미하고 있다면 샹크스가 티치를 쫓고 있다는 설정도 달과 관련된 떡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세 턴을 대신하여 갈링이 새로운 오로 성이 되었기 때문으로 이번에 갈링도 오로 성이 됐기에 다른 오로 성들처럼 환수종 능력을 가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갈링의 능력은 갈링의 머리를 금음달로 연출했다는 점, 토성을 공전하는 달이 펠리르라는 점으로 북유럽 신화의 늑대 펠리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헤럴드 왕의 죽음에는 세계 정부의 개입이 있어 보였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아우르스트 성에 마치 거대한 늑대의 손톱 자국이 남아있었고 로키 또한 신의 기사단의 불사를 경험했다고 말했었기에 이는 신의 기사단이었던 갈링과 관련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링의 능력이 펠리르라면 신화에서 펠리르가 쌍둥이 자식이 있던 것처럼 갈링의 쌍둥이 자식들은 펠리르의 쌍둥이 자식 하티와 스콜을 모티브로 한 인물들로 여기서 스콜은 태양의 신을 쫓는 늑대인데 그렇기에 현재 샹크스의 쌍둥이 형제 샴록은 태양의 신 루피를 상대할 거로 보였죠. 또한 하티는 달의 신을 쫓는 늑대인데 이는 붉은 머리 샹크스로 보이며 그렇기에 샹크스는 달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티치를 현재 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거 세계정부에게 한 해적에 대해 말했던 것은 샴록이 아닌 마리조아에 자유롭게 입성할 수 있었던 샹크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샹크스가 오로 성에게 티치에 대해 말했고 그 내용에 티치가 록스의 자식이었다는 사실 또한 있었기에 세터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티치에 대해서 특별한 핏줄이었다고 말했던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 고대 거인족과 일반 거인족으로 이루어진 대망치 전투단이라 불린 선박 기술자 집단 카렐라가 언급됐는데 과거 야를은 헤럴드에게 카렐라라는 집단을 언급하며 기술자들이 모조리 납치당했다는 쪽지를 엘바프에 남겼다 했고 또한 거인 기술자들이 얼려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말했죠. 여기서 사라진 카렐라라는 선박 기술자 집단은 펑크 해저드에 얼려져 있었던 거인들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들이 세계정부에게 붙잡힌 이유는 고대병기 거대전함 플루톤과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터세븐의 세계 최고의 거대 조선회사 갈레라 컴퍼니의 이름은 카렐라와 비슷한데 이는 카렐라라는 집단과 관련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사장의 이름이 아이스버그인 것 또한 이들의 의지를 잇고 있다는 떡밥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들이 죽은 상태가 아닌 얼려져 있는 연출은 약속의 배 노아를 고치기 위해서로 보이며 해왕류가 말한 일족의 힘은 이들의 능력으로 현재 얼음얼음 열매 능력자 쿠자니 후에 이들을 녹여줘 약속의 배 노아를 고칠 수 있게 될 거로 생각되네요.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